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장을 해석하는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보고 계시는 이런 단순한 가격 차트를 넘어서 실제 자금의 흐름을 읽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생각을 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보고 있는 가격 차트가 있죠. 하지만 이 가격 차트에서 나오는 최종 수치, 즉 가격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시장 참여자들의 모든 행동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과정이 아닌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의 함정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 즉 돈의 흐름인데요. 이 온체인 데이터는 그 흐름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을 미리 읽어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저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시장을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트랜잭션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갑 간의 이동, 유동성의 흐름, 또는 실제 돈이 움직이는 경로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시장의 진짜 심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차트에 비교해서 행동의 과정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또 선제적인 신호를 잡아낼 수도 있고요.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많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들마저도 틀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주 체계화된 훈련을 통해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읽는 방법을 저는 터득을 하고자 하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를 하셔서 시장을 읽는 흐름을 함께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듄이라고 하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 툴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듄이라는 이 플랫폼은 아무래도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많은 사용자들이 블록체인 로우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대시보드로 시각화 놓은 이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다양한 분석 자료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따로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다루지 않아도 기존의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만의 해석을 더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로우 데이터를 다루고 직접 쿼리를 작성해서 대시보드를 만들게 될 거고요. 하지만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다른 사람이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를 관찰하고 우리만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데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대시보드는 크립토 바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대시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꽤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대시보드를 들어가서 해당 링크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메일을 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도 유료로 분석 결과를 직접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대시보드는 시장의 대세를 장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온체인 데이터와 시가총액의 변화를 조합해서 시장의 대세를 장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이 대시보드는 총 3가지의 데이터를 핵심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토탈3라고 하는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또 계산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왜 계산하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TC, 즉 비트코인의 가격을 또 사용을 하고 있죠. 이 3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알트 시그널이라고 하는 하나의 오실레이터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이 알트 시그널이라는 값은
지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 알트 시그널이라는 값은 이 0과 1 사이를 오가면서 시장의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트 시그널의 값이 0.1, 즉 0.1 이하로 떨어지면은 정말로 극단적인 공포, 누가 봐도 이 세대적인 매수 기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0.9 이상에 있을 때 극단적인 탐욕, 그리고 이 세대적인 매도 신호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0.9, 이 0.1이라는 신호를 그냥 무작위로 이 사람이 만든 건지 아니면 뭔가 실제 로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만든 건지는 저희가 살펴봐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유출을 해봤는데요. 이 알트 시그널이라는 값은 계산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순수히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계산을 하고요. 그 계산은 아까 위에서 계산했던 토탈 3, 즉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세를 제외했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도 빼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빼주는 이유는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시장에 대기 중인 일종의 매수 자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수 알트코인의 가격을 여기서 계산을 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으로 스케일링을 합니다. 순수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대비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총 시가총액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 값을 통해서 0과 1 범위로 정규화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알트 시그널이라는 값은 여기서 보면 이 노란색 그래프를 알트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알트 시그널의 값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공포 신호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비트코인과 알트의 방향성에 따라서 총 4가지 시나리오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함께 상승하는 기간을 명확한 상승장으로 분류를 했고요. 이때야말로 우리가 롱을 진입해야 되는, 즉 알트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함께 하락하는 그런 시장, 그때는 모든 자금을 현금화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알트가 상승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으면은 이때는 알트 강세 구간으로 판단을 했지만 이 시점에는 신중하게 리스크를 적절하게 온해야 되는 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고 알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으면은 이 신호를 프리 불마켓으로 시장 상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가 알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여기서 지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즉 2020년대부터 저희가 이 알트 시그널을 통해서 구간을 분류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하얀색 선은 비트코인의 시세라고 볼 수 있고 이 노란색 차트가 알트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미세하게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때가 프리 불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이후에 보면은 비트코인도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알트코인도 당시에는 가격 폭의 증가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볼 수가 없지만 좁혀보면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3번 부분에서는 즉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고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알트 강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신중하게 리스크를 온해야 되는 시기라고 봤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지없이 알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함께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초반까지는 사실상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때 롱을 진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비트코인을 진입했다면 그 이후에 큰 돈을 벌었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알트코인을 넣었다면은 뭐 여지없이 폭삭 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있는 구간은 이 4번 시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무지막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알트는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래서 즉 프리 불마켓의 전 구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지표를 만드신 분은 알트코인을 매집해야 되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지표가 하나 더 있죠. 알트 시그널이라는 좌표인데 실질적으로 0.4가 여기 더 있고
0.6이 더 있어요. 그래서 알트 지표가 0.4 아래로 내려가면은 기본적으로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구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6 이상이다. 그렇다면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0.1과 0.9가 있어요. 이 구간은 0.1 이하는 세대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 순간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 0.1 이하로 이 알트 시그널이 내려왔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가 요번에 처음으로 알트 시그널이 0.1 이하로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지없이 0.9 이상에 있었었던 구간에는 세대적인 매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역시나 그 이후에 엄청나게 폭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이 알트 시그널 지표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구간을 종합을 해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를 아직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 4번, 즉 프리 불마켓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와 4가 혼합된 과도기적인 흐름에 있고, 그리고 역대급으로 알트 시그널이 0.0에서 0.1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매수 시점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트 시그널 대시보드의 핵심 철학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트러스트 더 프로세스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 절차를 믿어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과정은 뭐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의미는 이거죠. 내가 정한 시스템과 규칙이 있다면 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믿고 따라가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 바이 시그널 대시보드에서 시장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주는 신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장이 폭락하면 무섭고 시장이 급등하면 조급해져서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버리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알트 시그널이 지금 현재 0.1 이하에 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역사적인 저점에 와 있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하지만 이때 지금 사람들이 어떤가요? 뭐 단기적인 흐름에 맞춰서 더 떨어질지 무서워서 지금 매수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이 0.9 구간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마 이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오를까봐 쫓아가서 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투자 실패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핵심 철학, 즉 트러스트 더 프로세스는 시스템을 신뢰하라는 거죠. 즉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규칙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빠른 수익을 쫓지 않기. 어디까지나 이 알트 시그널에 대한 지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승리를 할 수가 있지. 지금 역사적인 불장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다음 주에 오르거나 뭐 내일 오를 수는 절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장이 근접해 왔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크립토 시장은 끝났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고, 이때 겁먹고 매도하지 말고 시스템을 믿고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이 트러스트 더 프로세스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신뢰하고 긴 주기를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이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금지해야 할 것 같고 장기적인 사이클을 포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이해하는 그런 포스팅을 많이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요즘에 뉴스에 워낙 많은 글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저런 기사에 많이 휩쓸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시장 소음은 투자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의도가 많은 그런 기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실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면 실제 방향을 알려준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또 공부도 하면서 살아남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계속적으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은 분석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나올 때마다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